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로 넘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뭐 한양대 워낙 특징이 다양해서 많기도 하고 특징이 임팩트가 있지만 모집 인원과 전형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종합전형은 수시에 아니면 전체 전형의 대표 전형이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1064명이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40%에 육박하고 수시에서만 한다면 한 60%에 육박하는 그러한 메인 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그리고 저희 종합전형의 특징은 주요 대학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2015학년 때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일단은 수능 최저가 없고 주요 대학 종합전형의 면접이 저희 대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전형에서 많이 여름 때 고생하는 이제 자소서나 교사 선생님들의 추천서, 기타 서류들이 없고요. 오직 우리는 학교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의 성장을 기록해둔 학생생활 기록부로만, 그것도 서류로만 학생생활 기록부 내용만 갖고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100% 서류 평가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벌써 한 몇 년 전에 네. 그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했을 때 제가 예.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그 한편으로 학부모님들은 이런 거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면접이나 자소서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선발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늘 궁금해하는데 네. 이런 거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뭐 컴퓨터로 돌린다고 들었었는데 예전에 아닙니까? 일일이 이 서류를 다 확인합니까? 그렇죠. 그 학생부를 저희가 컴퓨터로 돌려갖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량적인 요소를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종합전형은 저희는 내신 등급이라는 8-1에 있는 항목을 자체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안에 8-1이라면 뭐를 내신 등급. 내신 등급. 네. 네. 1번부터 10번 항목 중에 뭐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만 저희가 정성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학생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이 이미 저희가 많이 언급하고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4항목에 있는 수상, 그리고 수상기록 7번 항목에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공진, 그리고 8-1이 아닌 2 세부 능력 특기사. 오늘 이렇게 또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이제 학생부에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과목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 내용, 그 참여했던 아이들의 수업에서 학습에서 일어난 성장을 가장 잘 서술적으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10번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준 행동특성 종합의견, 요 4가지 항목이 사실은 지금 대표님 말씀한 대로 어떤 데이터를 돌리거나 아니면 정량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손쉽게 평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촘촘히, 그리고 전체 내용을, 그리고 저희가 횡단 평가라고 하는데 상호 연계와 비교, 그리고 그 중에서 학생들의 두드러진 학습적 또 인잠재적 아이들의 역량들을 저희가 종합 해석해서 우수성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저희 종합평가의 3년 지금 고도화 진행 과정이고요. 작년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훨씬 더 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성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고교 현장에서 잘 발굴돼서 선발된 것 같다라는 좋은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몇 가지 오해들도 네. 있어요. 예를 들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만 좀 잘 보지 않냐, 뭐 잘 봐주지 않느냐.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냥 수험생이나 아니면 일부 교사 선생님도 본인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저기 있는 특목고나 아니면 특정 고등학교들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게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색 프로그램이나 또 참신한 교육과정들, 또 심화 과목 운영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저런 아이들은 저런 게 학생부에 담기면 당연히 대학이 저런 아이들을 선호하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러한 오해 내지는 네. 그러한 비교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은 2000개 고등학교에 한 1300 고등학교가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우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선생님에서 기록된 학생부가 고스란히 우리 평가자료로 나타나는데요. 그걸 보면 그렇게 내 고등학교 입장에서 그동안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었던 여타 학교의 그러한 우수한 모습들이 선생님이 생각하거나 어머님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갭이 큰 게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 평가하는 평가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 그 네. 내용들은 사실은 학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3년을 쭉 보면 학교들이 그동안은 이 아이들한테 제공한 여러 가지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줬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집단적으로 기록해주는 형태로 많이 갔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에 따라서 그 양적으로 사실은 다양한 차이를 보인 게 사실인데, 사실 거기서 양이 많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수하게 평가받는 게 종합전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이가 듣는 특강 내용이나 아니면 아이가 참여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 내용에서도 아주 우수한 교사에 의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명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세특에서 그 과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의 질과 양이 아닌 나름대로 자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수업 때 학교 행사에 그리고 활동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의 그 참여 열의와 노력 속에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거기서 깨닫고 학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심화적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게 자기의 학습적인 학문적인 분야들을 꾸준히 성취한 아이들이 그 학생부에서 그 아이의 개별화된 특성들이 자세히 선생님에 의해서 그리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술될 때, 그것이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 아까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요하게 평가보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톡톡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주르륵 다 해주시면서 하다가 또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학부모들은 늘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등급
등급이 좀 상관없이라도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근 1년 아니면 뭐 작년이어도 물론 뭐 통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 등급으로 합격한 아이가 혹시 몇 등급이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네. 때는 5.4등급. 아이가 5.4등급. 네, 아이가 저희 종합전형에서는 저희가 등급은 안 보지만 네. 어쨌든 합격생의 그 합격한 사례. 학생부를 빅데이터로 보니까 네. 5.4등급이 제일 낮았더라고요. 합격생이. 네. 그게 무슨 계열 쪽에 나왔던가요? 혹시 계열이? 제가 학과를 얘기하면 그렇고 계열도 뭐 자연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5.4등급. 저 그 학생 일반고라고 그러셨죠? 그 학생 데이터를 뭐 디테일하게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딘가 뭔가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일반고에 5.4등급이면 잘 적어주지 않거든요. 학부모님들 늘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근데 그 아이의 어떤 특징을 보고 이렇게 선발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학생부가 3년 동안 네.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크게 한 3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에서 그 이전의 입학사정관 전형도 그렇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도 그렇고 그 학생부가 평가의 메인 요소라고 고등학교에서 인식을 안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학생부는 옛날처럼 그냥 단순한 아이들의 기록을 해주는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결과물로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실제로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일반고 안에 전교 1등인 학생부도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부도 참 많았고요. 또 지금 말씀한 대로 등급이 낮을수록 학계에서 서술적으로 적어주는 내용들이 글자 수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고등학교 현시도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꼭 그 일반고의 특징이 아니라 동일했어요. 그것도 자사고도 그렇고, 그동안 학생부의 중요성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그 성취에 대한 메인 기준이 지필고사 중심으로 또 정량에 대한 그런 평가 중심으로 평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등급이 좋고 학교 성취를 우수하게 한 아이들은 그렇게 옛날처럼 학생부가 부실한 내용은 없고요. 충분히 그 글사수 제한에 꽉꽉 차게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록을 해주는 현상으로 이게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특히 1등급 중심으로 학교에서 기록해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수업 때 자기가 발표하거나 또 수행평가상에서 자기의 특별한 노력들 그리고 자기의 다양한 우수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또 학교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그러한 등급이 낮기 때문에 너는 몇 자 미만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그 벽들이 많이 무너지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등급,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 6등급 일반고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학생부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우수성들을 서술적으로 많이 기록을 담아내는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학생의 우수성들이 저희로 하여금 평가할 때 좋은 평가 요소로 이렇게 활용된 것 같아요. 아까 그 5.4등급의 학생은 예를 들면 한 뭐라고 하죠? 그
그 지역을 보면 어디 쪽 학생이었어요? 서울, 경기도, 뭐 강원도, 뭐 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그래.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제가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 8일 날 저희 학교에서 전형계획 설명을 하고 끝나고 학생부 상담을 새벽 1시까지 올해 했는데 그리고 지금 거의 7월까지 우리가 설명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박람회 때 저희는 학생부 상담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저도 벌써 수백 명의 학생부를 보고 또 올해 지원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의아하게 여기시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 우수자원이 많다라는 걸 올해도 굉장히 많이 직접 보는 케이스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주 그 아래쪽에 있는 아주 평범한 일반고의 한 학생이 네. 저희가 겉전 설명회 때 그 저녁 9시에 학부모님이 학생부를 들고 왔는데 1학년 때 한 4등급 중후반 때 2학년 때가 한 2, 3등급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의 학생부였는데 수상이나 자동공진 나타나 있는 창체나 특히 과목별 1학년, 2학년 세특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그 우수한 고등학교, 특목고 안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보다도 그 학생부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성적으로 또 아이의 깊은 활동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부였어요. 그러한 학생부들이 사실은 저희가 10개 지역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만 고등학교에서 평범하게 활동하는 아이들 중에 최상위 등급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2, 3, 4등급 아이 안에 그러한 양질의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잘 성장한 그리고 그것들을 학생부에 반영해준 그런 학생부들을 생각외로 많이 보는 기회가 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 학생부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잘 받거나 학생부는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운영되는 특목고나 아니면 그 경쟁력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받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은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올해 지원할 아이들의 학생부를 보는 거로 봤을 때는 그거는 많이 벗어나야 될 고정관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 그 시골 학교가 등급이 좋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또 이런 고정관념 하나가 또 타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과 뭐 이것은 뭐 현재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세특사항에 이제 한양대는 예전부터 세특사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바라다 봤는데 그 세특사항에 그 학생의 활동이 수업의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입이 돼야 이 학생을 판단하기에 좋을까요? 사실은 수업이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앞에 있는 우리 기자분들도 우리가 배웠을 때 수업은 단순한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렇죠.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진도를 맞춰야 되고 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지식을 잘 전달하는 선생님이 우수한 교사였고 잘 이해해서 그 유형에 맞게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 우수한 학생이었던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의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평가한다고 할 때 아이들은 수업에서 어떻게 내가
학습하고 내 역량을 우수하게 드러낼 때 이것이 대학에서 나를 우수하게 인정해 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50분 수업, 그 교과 내용들을 참 양은 많지만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빼곡빼곡 전달하는 걸 갖고는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인가라는 걸 판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업 잘 듣고 등급을 잘 받는 것 외에, 그래서 교과 수상 받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진짜 우수한 아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가 많이 지금 종합전형 되면서 바뀌고 있는 거는 그러한 수업 내용에 특히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수행평가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 중에 아이들의 창의성, 그리고 협동적인 측면, 그리고 아이들이 발표하거나 나름대로 책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친구와 같이 토론해보고 문제인식해보고 교과 내용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보거나 다른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 수행평가라는 걸 통해 갖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험해보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얘가 모든 면에서 우수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수행평가에서 보고서를 내는 아이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또 중간중간 토론을 시켜보고 발표를 시켜보면서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의 다양한 아이들의 우수성들을 관찰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학업적 학습이나 또 역량 부분들이 참으로 선생님에 의해서 잘 관찰되어지고 잘 성장하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대로 등급하고 이어지는 학생도 있지만 또 학교마다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 구조에서는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게 다른 경시대, 예를 들면 뭐 과목, 요즘 과목 이름을 적게는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러한 유사한 탐구대회나 토론대회나 아니면 보고서대회를 통해 갖고 이 아이의 그러한 우수성들이 그런 충분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러한 경시대의 성취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도 그동안은 단순하게 50분 전달 내용이었다면 요즘은 선생님들이 한 30분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아이들끼리 내지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선생님처럼 설명해 보게 하거나 아니면 요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식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여러 학생들의 의견들을 비판도 해보고 또 상호 토론도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새롭게 해보는 기회들을 가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업 내용에서 나중에 한 학기가 마무리할 때 수행평가와 이렇게 맞물려 갖고 나름대로 자기가 깊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보고서나 주제 탐구로 또 책과 활용해 갖고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참 의미 있게 세특 내용에서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고등학교 딱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초판에 주요 과목 등급 잡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모든 어머니나 수험생의 그러한 목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등급이나 주요 과목에서의 어떤 그 내신보다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아이랑 충분히 상의해보고,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진도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면서, 그리고 아주 작은 수행평가 과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에 와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또 문헌을 탐색해보고 또 친구들과 방과하거나 주말 때 토론을 하게 한다면 토론의 기회를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가 A4 용지에 보고서나 아니면 그런 글 쓰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그러한 일련의 학습들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수업에 대해서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응용적이고 창의적인 역량들을 이제 자기가 배우는 수업 내용에서 교과 지식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반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특성을 갖고 협동하면서 그러한 심화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는 아이나 아니면 외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미나고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자기의 3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업 계획들을 충실하게 수행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요즘은 고등학교와 교사와 그리고 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그러한 성장 모습들을 학생부에 담아주는 그러한 과정이 요즘 학교의 분위기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양대 국중대 팀장님이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요. 워낙 설명회를 많이 돌아다니셔서 한번 설명하면 뭐 거의 전체를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2, 3년 전에 비해서 학교 2, 3년 그러니까 매년 선생님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 정말로 선생님들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또 학생들은 또 여전히 좀 덜 못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못 갖고 자기 공부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난 등급이 낮으니까 난 준비 뭐 안 해도 돼, 아니면 뭐 진작부터 뭐 심지어는 뭐 1학년 1학기 지필고사 보고 나면 곧바로 뭐 나 재수할 거야 뭐 이런 말도 있다던데, 이런 전형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다면 그죠? 꼭 대학을 상위 랭킹 되어 있는, 물론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지만 한양대를 꼭 목표를 하든 서울대를 목표를 하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공부도 매우 중요하니까 대학들도 사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거죠. 꼭 우리 학교에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학교를 한양대를 졸업한 이후에 그 학생의 삶의 전체 모습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자기 확신을 갖고 꾸준히 지도해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대학교에 와서 이제 이 교과 전형 아까 이제 봤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했는데요. 워낙 말씀을 다 한 번에 다 해주셔서 특별히 나머지 것들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한양대가 추구해가는 어떤 인재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거의 등급을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도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더욱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걸로 끝낼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게 있으시다면? 지금 사실은 저희 대학을 학생부 중심으로 저희가 2015학년부터 시작됐지만 앞으로 모든 대학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학생부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아이들의 단순한 그 정량적 결과가 아닌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꾼 자기의 결과들이 고스란히 학생부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대학들이 꼼꼼히 평가해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해 주시고 그래서 3년 대학을 진학으로 학교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생을 생각하고 그래서 책 하나라도 어떤 책을 읽을지 또 수업 때 친구들과 토론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좀 어떤 역량들을 도움을 줄지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자기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대학 들어가는 일도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얻은 그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자기 안에 중요한 학습적 성장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대학에 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아주 중요한 정말 가장 잘 배운 잘 성장한 놓쳐서는 안 될 후회 없는 멋진 시간이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교 생활을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지나가고 보니까 이거를 질문을 못한 것 같아요. 아까 학생부 교과도 이제 아까 3배수 이것도 3배수 1차에 3배수를 모집하는 건가요? 저희는 2단계 면접이 없기 때문에 네. 100% 서류를 평가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보면 3배수가 넘게 충원이 된 학과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교과처럼 사실 정시로 학생을 이월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이라면 저희가 잘 평가해서 줄을 세웠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충원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3배수 그 이상으로 넘어가도 뽑을 수 있다. 충원 계획. 충원 계획이 있다. 실제 이런 학과들이 많이 있나요? 인기 있는 학과들은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워낙 지원풀이 세서 그런지 네. 또 합격하고 나서 또 주요 대학에 많이 합격해서 그런지 많이 충원이 일어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학생의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면 꼭 등급이 뭐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예전에 제가 한 벌써 2, 3년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7년 7등급도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2015학년도에는 네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의 어떤 특징이나 이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은 거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